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손주가 한 이 말 한마디에 박옥자 어르신은 그날 저녁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이불도 자주 빨았는데도 냄새가 났다니 충격이 컸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주가 집에 와도 안아주지 않았고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더 사랑받고 싶어서 더 청결하게 생활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멀어지는 가족의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의 72%는 본인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족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냄새가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 피부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운 장면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씻고 또 씻는데 냄새가 남아있고 가족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어르신은 이유도 모른 채 외로움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일 씻어도 냄새가 날까요? 바로 노화로 인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누구나 겪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몰랐던 채 지나가는 것이고 더 안타깝게는 그 사실을 가족들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냄새의 진짜 정체와 함께 단 하루 3분이면 바꿀 수 있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도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다시 향기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렇다면 씻어도 냄새가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그 냄새의 진짜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샤워합니다. 옷도 자주 갈아입고 침구도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억울함과 자책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문제는 씻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노화로 인해 피지의 성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구성 성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노레날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피부 표면에 분비된 후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 특유의 시큼하면서 눅진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 냄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일본의 한 피부과학 연구소에서는 40대부터 노레날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70세 이상에서는 그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 물질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고 중장년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정 연령대에서 나는 냄새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냄새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후각은 반복되는 자극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뿌린 향수는 10분만 지나도 잘 느껴지지 않듯이 내 몸에서 나는 냄새도 스스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 냄새를 더 예민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냄새가 나고 있고 그것이 관계의 거리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땀샘 기능의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안 흘리면 냄새도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 정화 시스템입니다. 더운 날 흐르는 땀방울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체내 노폐물과 염분, 암모니아, 지방 찌꺼기까지 함께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땀샘의 크기와 기능이 점점 퇴화되면서 땀의 양이 줄어들고 노폐물이 몸 안에 남아 피부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피지와 노폐물이 만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목 뒤와 같은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땀이 마르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냄새가 쉽게 발생합니다. 미국의 한 노인의학 저널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볍게 걷기만 해도 노래날 수치가 평균 38% 감소했다는 실험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활동이라도 땀을 조금씩 흘리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입안의 건조함과 침 분비량 감소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따라 입이 자주 마르고 말할 때 혀가 바짝 마르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평균적으로 침의 분비량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구강 내 산도를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며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은 쉽게 건조해지고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혀 표면은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구강 내에서 황화합물이 생성되어 심한 입 냄새를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는 잘 하시지만 혀는 닦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강 악취의 60% 이상은 혀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본인은 아무 냄새도 못 느끼는데 손녀가 자꾸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구강 상태를 점검해보고 침샘 기능 저하와 혀 백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 혀 클리너로 혀를 닦고 자일리톨 껌을 하루 3번씩 10분간 씹는 습관을 2주간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손녀가 다시 다가와 안기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 냄새라는 작은 문제가 관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며 그 결과가 냄새로 이어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씻고도 냄새가 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몸 안에서 시작된 변화와 루틴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청결 습관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달라진 몸에 맞는 새로운 루틴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씻는 습관뿐 아니라 먹는 음식, 생활 루틴까지 바꿔서 이 냄새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냄새의 정체를 알게 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냄새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향수를 뿌리거나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겉으로 가리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냄새는 피부 겉에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바꿔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먹는 음식은 우리 몸 냄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쳐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찌꺼기는 땀이나 소변, 숨을 통해 배출되며 이때 채취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마늘이나 커리를 먹고 나면 다음 날 땀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정만큼이나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몸을 씻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출을 도와주는 음식이 아니라 몸 안에서 독소를 흘려보내주는 자연 해독제 역할을 하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박, 오이, 샐러리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체내 수분을 채워주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땀과 소변을 통해 냄새의 원인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특히 수박은 칼륨이 풍부해 몸속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하며 오이는 이뇨작용이 뛰어나 독소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샐러리는 향이 강해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몸속에서 강력한 알칼리성을 만들어 주어 산성 노폐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냄새의 주원인인 노레날은 산화작용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체내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노레날의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은 토마토, 블루베리, 마늘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 산화를 억제하고 피부 노폐물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할 경우 채취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좋기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체내 노화 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마늘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으로 섭취했을 때는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나 익히거나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경우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하여 채취 개선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식이섬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에 노폐물이 쌓이면 이것이 혈액을 타고 다시 몸 전체로 퍼지면서 피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은은하게 나는 불쾌한 채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미, 보리, 잡곡밥, 해조류, 양배추, 브로콜리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며 체내 독소의 순환을 차단합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잡곡밥 한 그릇과 점심에 나물 반찬 하나만 추가해도 많은 분들이 피부가 맑아지고 냄새가 줄었다는 체감을 하셨습니다. 68세 최정예 어르신은 원래 흰 쌀밥만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변비가 심하고 소화도 더뎌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잡곡밥과 해조류를 식단에 넣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체중이 2kg 줄었고 냄새에 대한 가족의 반응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 꼭 줄여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 술, 기름진 가공식품입니다. 커피와 술은 이뇨작용을 유도하여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이로 인해 침이 마르고 땀이 줄어들며 체내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채취가 더욱 강해집니다. 특히 카페인이 많은 커피는 탈수 증상을 유발하고 입안의 건조함을 심화시켜 입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 역시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혈액을 타고 피부와 숨을 통해 배출되며 알코올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음주 후에는 입안이 더 건조해지고 구강세균이 증가하여 구취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공식품이나 튀김, 햄, 소시지 같은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소화 과정에서 채취를 악화시키는 물질로 분해됩니다. 물론 이런 음식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양을 줄이고 주 2회 이하로 섭취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조절이 어렵다면 식사 습관만 바꿔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국물보다 건더기를 먼저 먹고 식후 30분 이내에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소화가 원활해지고 냄새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입안이 마르기 전에 자일리톨 무설탕 껌을 10분 정도 씹으면 침 분비가 활성화되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구강 냄새를 잡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냄새는 단순히 샤워나 세정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 세끼 여러분의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올라오는지가 향기로운 일상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음식 중 몇 가지는 오늘 식사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수박이나 오이 같은 과일은 디저트로, 잡곡밥과 나물은 식사로, 토마토나 마늘은 반찬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냄새 개선은 분명히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냄새를 만드는 몸속 변화와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몸속을 아무리 바꿔도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생활 환경 때문입니다. 침구, 옷, 신발, 방 안의 공기까지도 모두 냄새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깨끗한데 방에 들어가면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요?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이며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냄새는 피부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공간 전체에서 퍼지고 그 공간이 곧 나의 향기가 됩니다. 특히 냄새는 습기와 온기, 시간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 쌓이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 상대방이 먼저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활 환경 전체를 함께 점검하고 바꾸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침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침실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어떤 분들은 8시간 이상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개는 얼굴과 가장 밀접하게 닿는 부분입니다. 머리는 피지 분비가 많고 땀샘도 활발한 부위라 베개 커버에는 쉽게 냄새가 배입니다. 특히 샴푸 후 머리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자는 경우 수분이 남은 상태에서 베개 속으로 스며들어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베개 커버는 최소 주 1회는 세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주 세탁이 어렵다면 이틀에 한 번씩 뒤집어 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불은 2주에 한 번 세탁하고 건조가 어려운 경우 햇볕에라도 하루 이상 바짝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자연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균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70세 이모 어르신은 몸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지만 방에만 들어가면 답답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댁을 방문해 확인해 보니 이불을 겨울 이후로 한 번도 세탁하지 않으셨고 베개는 3개월째 같은 커버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세탁 주기를 조절하고 하루에 2번씩 창문을 여는 습관만 들이신 후 가족 모두가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할 만큼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은 옷과 속옷입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은 하루만 입어도 땀과 피지가 스며들고 냄새가 쉽게 배입니다. 특히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처럼 분비물이 많은 부위와 접촉하는 속옷은 세균 번식의 주범이 되기 쉽습니다. 속옷은 반드시 매일 갈아입고 가능하다면 면 소재처럼 통풍이 잘 되고 흡습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옷 역시 최소 이틀에 한 번은 세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번 세탁이 어렵다면 옷을 벗은 뒤 바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걸어두어 통풍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땀 냄새와 습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겉옷에 탈취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냄새를 덮어줄 뿐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향기와 채취가 섞여 더 불쾌한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옷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옷장입니다. 옷장 안에 옷이 꽉 들어차 있고 통풍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안에서 곰팡이나 키키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옷장 문을 가끔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신문지나 숯,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탈취제를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신발과 양말입니다. 발은 생각보다 많은 땀을 배출하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는 발은 습도와 온도가 높아지며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지독한 발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냄새는 아주 쉽게 신발에 배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 신발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양말은 반드시 매일 갈아 신어야 하며 면 소재처럼 통기성이 좋은 양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적어도 2켤레를 번갈아 가며 신고 신지 않는 신발은 하루 정도 햇빛에 말리거나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은 사용하지 않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천으로 감싸 넣어두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습기와 냄새를 동시에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 신발 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방 안의 공기입니다. 냄새는 피부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도 퍼지고 남습니다. 실내 공기는 특히 조용히 쌓이다가 갑자기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확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 안의 냄새가 익숙해져 있는 본인은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기는 필수입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입원,
10분 이상씩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내 공기 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조리 후나 샤워 후에는 수분과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오래 남기 때문에 더 자주 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은 날에는 창문 두 곳을 살짝만 열어 바람이 흐르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환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균과 습기,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조금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침구는 베개 커버는 주 1회 이상, 이불은 2주에 한 번 세탁하시고 햇볕에 자주 말리시길 권합니다. 속옷은 매일 교체하고 겉옷은 최소 이틀에 한 번 세탁하거나 통풍을 시켜야 합니다. 신발은 번갈아 신으면서 건조 시간을 주고 신지 않는 날에는 탈취제를 넣어 두세요. 방안은 하루 입원 10분 이상 환기를 통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74세 김정자 어르신은 이 습관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손녀가 자신의 무릎에 누워 잠든 날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냄새는 후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감의 문제이고 관계의 온도이며 삶의 품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이며 그 효과는 여러분의 일상과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의 진짜 원인과 몸속 변화, 식습관 그리고 생활 환경 관리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어가고 유지하느냐는 점입니다. 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고 생활의 결과입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습관이 여러분의 향기를 만들고 그 향기가 가족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냄새를 외면하지만 또 누군가는 냄새를 통해 사랑을 다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깨끗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손주가 다시 안기고 자녀가 먼저 말을 걸고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중심이 되는 변화. 그것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습관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하는 이 루틴은 단순히 냄새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단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따뜻하고 소중한 정보가 전해지는 시작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혹시 냄새로 고민하고 계신 가족, 부모님, 지인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말하지 못하는 고민에 먼저 다가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 3분만으로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83세 현역 의사의 뇌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깜빡깜빡이 늘어가는 요즘 기억을 선명하게 되돌리는 구체적인 습관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충분히 향기롭고 선명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